첫째 시간 그 공동서에서 했는데 주무셔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고 뭐죠. 엄청 중요하다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복습도 해줘야 돼. 오늘 이게 끝내겠나 이래가. 자, 다시 한번 볼게. 질문도 너무 또 계속 들어오니까 그 11페이지 다시 복습도 해줍니다. 1번 문제가 이 내용이잖아 지금. 1번에 1번 질문 이해 안 된다고 또 가서 얘기하더라고. 자, 보세요.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지분 갖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갑의 지분이 정명의로 되어 있어요. 정명의에 원인무효등기 되어 있죠. 원인무효등기야. 그러면 을이 가서 돌려달라고, 갑이 돌려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 지분을 침해했기 때문에? 갑의 지분에 갑이 침해왔잖아. 을이 가서 이제 돌려주라면 네 거가 이러면 안 된다, 아니잖아.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럼 누가 해야 돼? 갑이. 그래서 이제 거기 틀린 게 뭐 어디에 틀렸다 해야 돼? 갑의 지분에 관해서 제3자의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지면은 을이 하면 안 되고 갑이 해야 돼. 오케이? 자, 요거 이제 질문하신 분도 계셨고. 자, 이제 넘기면은 2번 문제에 보면은 각각 을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자, 만약에 이게 뭐 공유관계에서 2분의 1 지분 갖고 있는데 병이란 사람이, 아니 예를 들면 정이란 사람이 요거 일부러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 중에 아무나 가서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 판서노트 약간 몇 페이지 있었던 거야? 52페이지 있었던 그림이잖아. 맞죠? 52페이지. 그러면은 침탈해 가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하면 방해 제가 청구할 수 있고, 정합부로 등기가 돼 있으면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 이건 무슨 행위입니까? 보존행위지.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이 점유를 함으로써 침해하는 행위를 했고, 얘 앞에 그 1번 문제는 뭡니까? 갑의 지분을 침해하는 거야. 그럼 침해당한 갑이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토지마다 얘들 지분 다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아무나 가서 나가라고 하거나 돌려달라고 하거나 등기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보존행위 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3분의 2 지분 갖고 있고 을이 3분의 1 지분 갖고 있어. 그러면 갑이 많은 행위에 대해서 정인택 임대 놓는 행위에 대해서 적법한 임대 행위 맞죠? 근데 얘가 임대 놓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에?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올해 작년에 시험 나왔던 게 갑이 3분의 1 지분, 을이 3분의 1 지분, 병이 3분의 1 지분 있잖아. 맞죠? 그러면 전부 다 가반수 지분권입니까? 아닙니까? 없잖아. 얘가 임대 놓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어. 아까 몇 번 문제였냐면은 7번 문제에 4번 지문. 7번에 4번.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정자 적어주시고, 정에게 X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갑이 X 토지를 임대 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임대 놨잖아. 그러면 월세를 얘가 이제 뭡니까? 3분의 1 지분, 예를 들면 월세가 300만 원 나갔다. 예? 그럼 얘가 100만 원 받고, 얘 100만 원 받고, 얘는 100만 원 받아야 되잖아. 맞죠? 그럼 얘가 가서 내한테 100만 원 내놔라 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죠? 그런데 만일에 이게 3분의 2 지분 갖고 있고, 얘가 6분의 1 지분 갖고 있다. 6분의 10.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임대 놨잖아. 관리반부를 적법하죠? 이럴 때는 뭡니까? 월세를 다 누구한테 가? 갑한테 가. 알겠어요? 갑한테 가고 얘들은 이제 얘한테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아까 지분도 다 받은 거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시험을 잘 내왔네. 아, 잘 냅니다. 갑을 병 너가. 맞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런 거는 언제 또 푸냐 하면은 문제 단어별 문제 풀이할 때 이런 유형 문제를 6, 7문제 막 풀어 제끼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나오는구나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문제도 뭡니까? 요 기출 문제 있는 지문들 전부 다 짬뽕에 맞는 거예요. 오케이? 요것만 우리가 기출 문제만 정리하고 가도 충분하다고. 예? 최신판에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됐어요? 뭐 이해되게 뭐가 이해돼? 이해 안 되는데.
요거 나중에 또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돼. 자, 우리가 이제 이제 3월달 모의고사는 좀 쉬우니까 여러분 점수는 안 나왔지만 쉽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민법 과정에 풀이를 또 안 해줘요. 4월달부터 풀이를 또 해줍니다. 알죠? 오후에. 알겠죠? 오후에 해줍니다. 그래서 민법도 해줄 거고 개론도 해달라고 할게요. 내가 공과서 알겠죠? 그래서 민법 개론 중개사법까지는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중개사법 선생님 때 내가 이제 해놨거든요. 안 하면 죽이뿐다 이랬거든요. 왜? 내보다 어리니까. 예? 그 어떤 분이 없어요. 원장님이 내가 한 5살이니까 더 많아 보인다고 하는데 한 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아, 이상한 사람들이 먼저 나도 엄청 적게 보이는데. 아, 적게 보이는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뭐죠? 공복쌤 어쩌저저입니까? 공복쌤 많이 늙어 보이시죠? 자, 이 전달해주면 안 돼요. 자, 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하면은 우리가 시험 끝나고 나면 풀이를 한번 해줄게요. 가볍게, 알죠? 이렇게 해주는 학원이 없습니다. 알죠? 무료로 해준다. 알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3월달 거는 좀 쉬워서 여러분이 보면 3월달 모의고사 보면 점수 안 나오고 엄청 어려운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 풀이할 게 아니야. 좀 쉬워서. 그래서 4월달부터 이제 제대로 좀 어렵게 내거든요. 그리고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네. 자, 또 그래서 또 못 듣는 사람도 있잖아. 오후에. 맞죠? 그것도 올려놓습니다. 무료로. 작년에도 그랬어요. 나 작년에 모의고사 이게 무료 풀이를 해놨거든. 민법은. 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갈게요. 이제 진도 나가야 돼, 지금. 알겠죠? 공동소에서 너무 많이 끌었어. 자, 이제 지상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은 우리 판서 노트에 지상권 53페이지. 자, 지상권. 자, 타인의 토지를 빌려줬죠? 자, 뭐 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수목이나 이런 공작물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할 목적으로 빌렸었어요. 자, 토지 소유자를 뭡니까? 지상권 설정해줬죠? 지상권 뭐랍니까? 설정자라 하고, 자, 지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있는 사람이 지상권자랍니다. 됐어요? 아, 됐어요. 이렇게 됐어,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빌려주는 거죠. 토지를 빌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건물, 수목, 공작물을 막기 위해서 소유할 목적으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 지상물은 누구 겁니까? 을 소유자나. 땅은 누구 거야? 가거지. 그 땅을 돌려주면서 요거는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지상권이라는 게. 지상이란 뭐예요? 땅지, 토지를 빌려가 지상에 뭘 짓는 거지. 요런 것도 짓는 거지. 맞죠? 이게 지상권이야. 개념 잡았어요? 이렇게 돼. 이게 지상권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판서노트에 53페이지. 자,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 쓰는 게 지상권인데, 지료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료가 뭐야? 땅지, 사용료, 이게 지료야. 알죠? 땅 사용료가 지료라고요. 무슨 말이죠? 자, 지료는 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유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소가 아니단 말이야. 근데 전세금은 반드시 꼽아야 되죠? 요소입니다, 그거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전세권은 옆에 나옵니다.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하죠? 그래서 전세금은 요소예요. 지료는 요소가 아닙니다. 자, 밑에 가서 최단 기간 30년, 15년, 5년 나옵니까? 280조인데 건물은 자 보세요. 뭘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빌려 쓰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존속 기간 또 건물이 있어. 건물은 경고한 건물은 몇 자야? 세자죠? 30년이야. 경고한 건물은 일반 건물은 반 15년. 기타 일반 건물은 15년. 수목은 산림보호를 위해서 30년. 자, 공작물은 5년. 자, 이렇게 이제 뭡니까? 기간을 30년부터 5년까지 두는 이유가 뭡니까? 자, 남의 땅을 빌렸는데 땅 빌려서 건물을 짓는데 경고한 건물을 지으면 돈이 적게 들어가,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사용하니까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30년.
이론 내용 다 설명해주고 가야 돼 지금. 맞죠? 무슨 말이죠? 근데 철탑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헬리콥터 가가지고 가서 산에다가 푹 떨어뜨려 놓고 막 푹 찍고 막 끝나보죠? 일주일도 안 다죠? 맞죠? 돈이 적게 들어가지? 몇 년? 그렇지. 산림 보호를 위해서 몇 년이야? 30년. 일반 근무는? 목적 근무이나 한옥 같은 경우 15년이야. 오케이? 요 기간을 최단 기간이야. 이거보다 더 단축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죠? 왜?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30년 사용할 수도 해줘야 돼. 적게 들어갔으니까 좀 작게 사용해, 기간을. 알겠어요?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또 외울 때도 좋잖아. 경고하는 몇 자야? 그렇지, 30년. 우리는 그냥 외워버려, 그냥. 맞죠? 이런 게 크단 말이야.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경고한 근무는 몇 년이다? 30년. 일반 근무는? 반띵. 반띵이 뭐야? 15년. 반띵 알아, 반띵?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수목은 산림보호를 위해서 몇 년이다? 30년. 그 다음에 공작물은 빨리 짓고 빨리 부숴갈 수 있으니까 5년. 오케이? 자, 이거보다 더 단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슨 기간이다? 최단 기간. 최장 기간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없다 돼 있죠? 판소대. 영구 무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뭐로 확정됩니까? 최단 확정돼 있죠? 판소대. 최단 기간으로 확정이 된다. 기간 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경관 근무는 몇 년입니까? 30년. 일반 근무는 15년. 그 다음에 공작물은 5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양도금지 특약 있어? 지상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입니다. 절대적으로 양도성이 보장이 됩니다. 자, 근데 전세권에서는 양도금지 특약 할 수가 있습니다. 유예요. 자, 그리고 소멸 청구인데 지상권에서 몇 년분 연체하면? 2년분 연체하면 소멸 청구 당합니다. 형성권적으로 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에서는 무슨 위반하면은? 용법 위반하면은.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했어요. 전세를 음식점 하는다 전세를 줬는데 이 전세권자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달란한 거 차려보면 달란 주점 차렸단 말이야. 그럼 용법 위반했죠? 그럼 소멸 청구 당하는 거야. 그래서 311조 내용 보면은 전세권의 용법 위반하면은 무슨 청구 당한다?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 됐어요? 차이점이 뭔데? 지상권에서는 몇 년분 연체해야 돼? 2년분 연체에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에서는 뭐라고? 용법 위반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상가 임대를 해줬는데 얘들이 뭡니까? 음식점 한다고 했는데 바다 이야기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되잖아. 그랬을 때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용법 위반으로 내용증명 보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야 여러분이 피해를 안 볼 수가 있어. 알죠? 임대 놓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상가를 여러분 임대를 해줬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이익을 해줘야 돼. 전세권자가 용법 위반하면 무슨 청구할 수 있다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설명해 줘야 돼. 형성권이야? 그럼 소멸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내용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청구권인데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건물 전세 이런 거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둘 다 형성권입니다. 갑이나 을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넘기시면 지상권과 전세권 효력 나와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지상권의 효력은 뭐예요?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 보시면 을이 뭐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지상권은 지가 땅지죠.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관계 준용이 되고 물권 청구 준용이 된다. 됐어요? 처분 등 할 수 있죠. 양도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이 담보 같은 말입니다. 자,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필요비 상환은 안 돼. 무슨 비는데? 유입비 상환만 됩니다. 옆에다가 둘 다 적어놓고 필요비 X 해놓고 유입비 상환만 됩니다.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차이점이 뭡니까? 처분 등 할 수 있는데 전전세가 들어간다고. 전세권에서는 양도임대, 담보 한 개 더 전전세. 전전세 빠지면은 지상권의 처분 등입니다. 자, 지료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요소가 아니다. 근데 몇 년분 연체하면은 2년분 연체하면 소멸 청구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전세금은 전세금 다 꼽았죠? 꼽았으니까 전세금은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고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 우선 면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 자, 14페이지에 1번 문제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1번 바로 나왔네. OX. 오죠. 지료지금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맞고. 2번은 우리 아까 지상권에 의해서 임대 차익에 의해서 나무 심거나 공작물 설치하면 누구 거라 했어? 지상권자, 임차권자라 했지? 맞죠?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할 때 또 했었죠?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또 맞아. 그러면 1번, 2번 맞죠? 3번은 처분 등 지상권의 효력, 전세권의 효력은 처분 등 할 수 있댔잖아. 지상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양도, 임대, 담보, 전전세까지 할 수 있잖아. 전세권은. 맞죠? 지상권에서는 전전세 빼보고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고 했지? 맞아요? 그러면 3번 맞아 틀려? 틀렸지.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이란 권리, 물권이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절대적 보장적으로 지상권에서 양도, 지상권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3번 맞아 틀려? 틀렸죠. 4번 구분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 지상권. 자, 여기서 뭐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수목 적어놓고 X 해놓으시고 수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분 지상권은 구분층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수목이 들어가면 죽어보죠. 나무가 이래 있는데 뿌리 이래 있잖아. 층 나눠 보면 죽어보잖아. 그래서 나무는 안 돼. 수목은 안 돼. 구분층을 나눠서 지하에 지하철 깔든지 그 다음에 위에 전광판 이렇게 만들든지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있는데 나무는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구분 지상권에서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수목이 들어가면 X야. 옛날 19회 때 거 시험 나왔어요. 알죠?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 건물, 기타, 수목, 건물, 수목, 기타, 공작물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수목이 들어가면 X야. 그럼 4번 맞죠? 맞습니다. 수목이 빠져서 맞는 내용이야. 구분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에서 설정할 수 있고.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을 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땅이 있는데 농협에 대출을 한번 받아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뭐 설정해놔요? 저당권 설정하고 또 위에 뭐니까 지상권도 설정해 놓습니다. 얼굴에. 왜? 돈 빌려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그 땅을 뭐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건부강가가 생기거든. 건부강가가 뭐야? 건물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잖아. 맞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은행이 지상권을 설정해 놓습니다. 지료는 무상으로 해놔가지고. 알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뭡니까? 땅이 없고 대출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기라.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래서 돈을 다 갚아버리면 주된 게 뭐야? 저당권이죠? 그럼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같이 소멸해야 안 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나중에 언제 하냐면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토지를 매매하거나 이렇게 할 때 돈이 모자라고 대출 받을 때 있죠? 요렇게 한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뭡니까? 내가 토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원룸을 올릴 때 누구한테 가서 해야 돼요? 은행 찾아가야 돼. 은행 찾아가가지고 지상권자 누구예요? 은행이잖아. 여기 원룸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지으라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건물 지으면서 또 저당권 설정 또 들어갑니다. 은행이 잔인한 놈들입니다. 아시죠? 진짜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지상권이 있지만 그거 놔두고 이제 계속 사용하라고 한다고. 팔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만 돈 다 갚으면 끝나는 거지? 네,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땅 사고 건물 짓고 대출 받고 하면은 다 돼. 그럼 이 내용 다 나온다고. 밑본 내용이. 알겠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바로.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해야 돼요? 은행에 돈 다 갚으면 다 없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을거의 지상권 설정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된다니까. 없어진다니까. 알겠어요? 하겠나 모르겠다. 자, 갑시다. 네. 그래서 이거 갖고 전화 온다니까. 누가 전화 와요? 자격증 뜨고 나가가지고 내한테 전화 온다니까. 이거 내 설명까지 다 해줬는데. 문제풀이 할 때. 네. 자, 하여튼 그거 아셔야 되고. 2번 갑시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이 몇 번이요? 처분등 할 수 있죠? 지상권 물권이기 때문에 처분등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양도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2번 갑니다. 을이 갑의 X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했다. 그럼 지상권자 누구야? 을이지? 갑의 토지 갑의 X 토지를 건물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 설정한 사람이 을이잖아. 그럼 지상권자가 을입니다. 자, 1번 오미가 있습니까? 위에 했던 거잖아. 을이 갑의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을 양도할 수가 있다. 처분 등할 수 있다 있죠? 없다. 위에 금방 했던 거잖아. 그냥 갑을로 바꿔놓은 거야. 1번 틀렸고 2번은요.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 을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옴미가 있습니까? 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X 토지를 양수한 사람이 병이야. 자, 존속기간 30년이야. 자, 얘한테 가서 기간 남아있는데 나가 임마! 돼 안 돼? 예, 기간 동안 얘는 뭡니까?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2번 맞아 틀려? 맞지? X 토지를 양수한 자 줄 끊어놓고 예를 들면 병이야 병. 맞죠? 양수한 사람이 존속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을 쫓아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2번 이해됐어요? 됐고 3번 몇 년분 연체해야 돼? 그 1년 6개월 돼 있잖아. X야. 을이 약정한 지로 1년 6개월 연체하는 경우 갑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몇 년분 돼야 돼? 지우고 2년분 연체가 돼야 되지. 자, 3번 틀렸고 1년 6개월에서 몇 년? 2년을 하시고 4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을 소멸한 경우 지상물이 현존하더라도 자, 현존하면 갱신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283조에 보면 나와. 자,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줄 거야 돼.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다. 판소노트 53페이지 한번 봐봐. 존속기간 X 돼 있지?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 최단 확정. 무슨 기간 확정됩니까? 최단 기간으로 확정된다고.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정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단 기간으로 간다 이 말이야. 30년, 15년, 5년이 되는 거야. 됐어요? 됐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자, X 토지를 양수한 사람 병이 존속기간에 쫓아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지상권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1번 어떻습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상권은 뭐야?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지. 건물이 없어도 된다고. 지가 지으면 돼. 맞죠? 그래서 경관건물 지으면 몇 년 사용해? 일반 건물은? 그 수목은? 30년. 공작물은? 그렇지, 그래 되는 거야. 오케이? 됐어. 그럼 1번 맞아? 맞고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가 있다. 맞죠?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처분 등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문제 3문제 나오는데 전부 다 처분 등 할 수 있다 나오지? 그만큼 중요하게 보겠다. 절대적으로 지상권은 양도성이 인정돼 안 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로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의 통지하는 즉시 자 X입니다. 왜 X야? 즉시가 있습니다. 288조 나중에 보면 나와요. 288조 보면은 지상권이 뭐의 목적이 되면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잖아. 한번 물어볼게. 지상권과 전세권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저당권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단 말이야. 지상권자가. 알겠죠?
자, 그런데 2년분 연체했어. 그럼 무슨 청구당합니까? 소멸 청구당하잖아. 근데 은행이 있잖아. 그래서 은행 보호를 위해서 바로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고 상당 통지를 하고 은행에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 288조에. 내가 한 게 아니고 법에 돼 있어. 288조에. 아시겠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는 2년치로 연체하면 소멸 청구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게 통지하고 무슨 기간 지났을 때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때 소멸한다고. 근데 즉시 소멸한다 나왔다고. X지? X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입니까? 자, 3번에 4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4번에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요 지로 연체를 한 지상권의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네요. 오타났네. 저당권자에게 맞죠?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가 아니고 뭐요? 상당 기간을 경과함으로 소멸한다라고 되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지상권의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 청구할 때는 이를 거절을 못하죠.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입니다. 됐죠? 자, 넘기시고. 자, 그래서 거기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즉시가 틀렸습니다. 자, 4번 문제 갑시다. 을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러면은 지상권자가 누구야? 갑, 이거 바꿔놨죠. 어렵게 하려고. 자, 지상권자 갑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가 있다? 있습니까? 갑은 그의 을의 토지에, 자, 보시면 이제 갑을을 바꿔놨어. 자, 토지가 지상권자가 갑이고 을이 이제 지상권 설정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갑이 지상권자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지상권을 처분등할 수 있죠. 그 양도할 수 또 나왔다고요. 처분등할 수 있다. 1번 맞고 2번 어떻습니까? 갑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의 경우 치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치료 결정이 없으면 연체를 주장할 수가 법정지상권 줄 끊어놓고 치료에 대해서 협의나 결정이 안 되면은 연체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없으면 연체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2번도 맞죠? 맞고 3번 치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 지상권 양도했어요. 그럼 을은 치료약정에 등기가 됐을 때만 연체사실로 병에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치료는 뭐 돼 있어야지? 등기가 돼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맞고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지로 연체가 합산액이 2년분의 연체가 되면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갑에게서 누구한테 넘겼다고? 정을 넘겼어. 자, 그러면 그 전에 연체를 했지만은 양수받고 난 다음에 몇 년분 돼야 돼? 2년. 예를 들어서 자, 연체를 했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있는데 연체를 했어. 자, 그런데 요때 이제 뭡니까? 갑에게서 정으로 넘어간 거야. 연체 몇 번 됐습니까? 양수 받고 난 다음에 한 번 연체했지? 그러면 안 돼. 자, 양수 받고 난 다음에 몇 년분 연체해야지? 2년분 연체에 소멸 청구할 수 있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4번 맞아 틀려? 틀렸죠?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이 을에 대한 지로 연체액의 합산액이 합산이 안 내야 양수받고 몇 년분 돼야 돼? 2년분 돼야 됩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산이 아니고 양수받고 몇 년분? 2년분 연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조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지로지음 연체를 원인을 한 을의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지한 후 아까 했죠?
저당권이 지상권이 저당권에 목적이 됐을 때는 통지한 후 무슨 기간이 지나면서 상단이 경감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288조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4번에 틀린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4번. 자, 우리가 지르고 연체가 됐는데 양수 받고 난 다음에 몇 년분 돼야 돼? 2년분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작년 문제 한번 봅시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또 나왔네? 지르는 요소가 아니다. 그럼 기억 X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 맞아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 기업번 X죠? 니은번. 기간 만료로 지상권을 소멸하면은 지상권자는 갱신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맞죠? 283조입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진호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됐다. 이거 아까 했죠? 전후에 통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양수받고 몇 년분? 2년분. 위에 나왔던 거네. 29 나왔던 거네. 자, 그러면 디귿번 OX. X. 다음 나왔다 몇 번? 아니면 1번 아니면 몇 번이야? 3번이겠네. 리얼번 봅시다.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에 담보지상권이네. 이게 이제 붙어야 되는데 떨어졌네.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은행이 담보대출 해가지고 자 뭐 했습니까? 저 지상권 설정해놨죠. 무상으로. 맞죠? 자, 이랬을 때는 이 사람이 별도로 손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했을 때는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 불법 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대출을 받았다. 토지의 대출 받으면 토지의 저당권 설정해놨지. 하고 난 다음에 무상의 지상권 설정해놓는다 했지.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임대료 뭐 해가지고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손배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리얼번은 맞다 틀렸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답이 3번이죠. 니은하고 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됐습니다. 요거 두 개는 확실히 틀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가 분묘기지권입니다. 제사 주재자인 장남과 합은 1985년 의뢰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붕 형태로 볼록 튀나와, 여기 봉붕이죠. 볼록 튀나와, 여기 봉붕이야. 형태로 자, 뭐 했습니까? 설치한 이래. 자, 누구 토지입니까? 장남갑이죠. 누구 토지에? 을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1985년부터 해가지고 2015년 현재까지 평공인하게 분묘를 수호봉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지났습니까? 이거 20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거는 30년이잖아. 맞죠? 그럼 점유 취득시 완성됐죠? 그러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맞아 틀려? 1번. 어른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시효 취득이 완성됐잖아. 이장 청구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은 을에게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 있는 길을 청구할 수가 있다? 못한다 그러지? 등기받는 게 아니고 분묘 기지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맞죠? 2번 들었고 3번은 합장 담보 형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합장 안 돼요. 4번이 판례인데 갑이 분묘기지권 포기하는 의사표시했다. 자, 줄 것이고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은 무조건 소멸입니다. 판례 내용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분묘기지권 무조건 소멸한다. 4번 맞고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분묘기지권은 한번 정리할게요. 분묘기지권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지료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자,
등기하지도 않고 지르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주미가 타주미가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분명히지고는. 오케이? 자 됐어.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야. 포기에 분명히 지금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알겠죠? 예, 소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4번 판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은 넘어갑니다. 일단 저 법정지상 넘어가고 자 어디를 가느냐? 자 18페이지 전세권. 자 우리 전세권 같이 정리했잖아 아까 전에. 맞죠? 전세권 좀 보고 설명 안 한 부분은 또 설명할게요.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18페이지네. 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1번 어떻습니까? 319조 정도 치고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에는 상린관계가 준용이 된다고 되어 있어. 옆에다가 상린관계와 물권적 채무권이 준용이 됩니다. 319조에 보면 나와요. 399조. 그럼 1번 틀렸죠? 정답이네. 정답 2번. 2번은 전세권자도 점유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 전세권자는 그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도 점유보호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맞죠? 2번.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처분 등 할 수 있죠? 나왔고 지상권에도 처분 등 잘 나오고 전세권도 처분 등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자 줄것이고 뭘 지체했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뭐 넣을 수 있어? 318조 보면 나옵니다. 318조. 자, 그래서 겸해 넣을 수 있다. 5번.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은 소멸 청구할 수 있죠. 311조 내용입니다. 용법 위반하면 소멸 청구 당한다.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이야.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갑은 을 소유 단주택의 일부 자 줄것이어야 돼. 일부죠.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건물에 이 일부 6층의 일부를 내가 전세권 설정했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근데 전세금 반환 안 하면은 내 그 건물 전체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보험회사 애들 뛰어 올라옵니다. 알겠죠? 난리 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에 일부에 전세권 설정했는데 건물 전체에 넣을 수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자 그게 포인트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틀린 거. 갑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 자 처분 등 할 수 있다. 또 나왔네. 처분 등 할 수 있다. 맞죠? 2번.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된다고?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했지. 2번 맞지? 3번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했잖아. 지지전 존속기간 만료되면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고 했지? 했죠? 그럼 3번 맞아? 맞고 4번 어떻습니까? 4번은 자 갑은 주택 전부에 대해서 후술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있다. 맞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자 그 다음에 5번은 어떻습니까? 그래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갑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겸해 넣을 수는 없죠. 맞아. 다 맞는 것 같아. 몇 번 틀렸어? 2번이야. 왜 2번이야? 자 우리 판소노트에 53페이지 한번 봐봐. 지상권일 때 맨 밑에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맞아요?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했죠? 오케이? 그럼 뭐 때문에 틀렸시오? 건물에 대해서 나왔잖아. 건물은 지상물이 아니고 부속물이 되는 거야. 대강대강 이런 거 다 맞거든. 맞죠? 답이 몇 번이야? 2번입니다. 건물 전세일 때는 지상물이 아니고 뭐라고? 부속물이야. 부속물. 독립한 물건일 때 되는데 맞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 지상물이 돼 있잖아. X라고. 알죠? 더러운 놈들이에요. 이때 뭡니까? 시험 치고 나왔는데 또 수학생들 또 이해합니다. 다 맞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 이거. 그래서 아파트 전세하거나 건물 전세할 때는
부속물이지 지상물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 살짝 헷갈리게 하려고 살짝 바꿔서 틀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혼동에 빠뜨렸다. 이거 몇 번 읽어봐도 뭡니까? 답은 못 찾거든.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대강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고? 왜 틀렸는데 지상물이 아니고 부속물이다. 주택일 때는 부속물 매수물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넘기시고 3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자, 1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은 원전세는 소멸한다. 처분등 할 수 있겠죠? 그 원전세 전이 없어도 전전세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소멸하지 않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전세권자에게 처분등 인정되잖아. 양도, 담보, 임대 뭐 할 수 있습니까? 전전세 할 수 있잖아. 맞죠? 누구의 동의 없이? 원전세권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럼 1번 맞아 틀려? 틀리게 내가 이게 답도 좀 참고하라 했잖아 내가. 밑에 3번이 답이야. 아시죠? 지금 이제 뭡니까? 막판 되니까 이제 무슨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죠 지금. 자, 하여튼 1번 틀렸습니다. 2번 갈게요. 자, 1번은 왜 틀렸다고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원전세권 설정자의 원전세권자의 동의가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원전세권자의 소유자, 원전세권자는 누구의 소유자? 누굽니까?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전전세 할 수가 있다 해야 돼. 알겠지? 자, 2번 틀렸고 2번 어떻습니까? 법정갱신이죠. 법정갱신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전세계약이 2년 전세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 자, 정리해 줄게요. 이것도 많이 틀렸던 거야. 2년 전세를 했는데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권 얘가 설정자잖아. 얘가 전세권자지. 그럼 나가라는 얘기도 안 해.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어. 무슨 갱신? 법정갱신. 들어봤어요? 이 법정갱신은 중요하다고 했죠? 법정갱신 되면 내용 어떻게 된다고?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내용은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돼가지고 요게 지금 몇 조냐? 312조 사항이야. 313조로 가면은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각 당사자는 갑이든 을이든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 그럼 그게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2년을 본다 틀렸죠? 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몇 년입니까? 2년이지. 상가임차는 몇 년이야? 1년이야. 묵시적 갱신되면 주택임차는 2년, 상가임차는 1년이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헷갈리니까 낚는 거야. 그래서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야 돼. 법정 갱신되면은 2년이 아니고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고. 그럼 2번 틀렸죠? 틀렸고 3번 어떻습니까?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에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제3자가 불법 점유 줄 것이고 건물에 대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명도나 인도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세권자도 뭐예요? 물권자지. 맞죠? 제3자 침해 행위에 대해서 명도나 인도 청구할 수 있죠. 맞죠? 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전세권자. 왜? 전세권도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준용이 되니까. 알겠어요? 319조 보면 나와 있어요. 319조에 보면은 자, 적용됩니다. 그럼 3번 정답이네. 3번 정답. 4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전세권 우리 판소다가 54페이지 보시면 유입비 상환은 청구인데도 무슨 비는 청구 못해? 필요비 상환 안 된다 그랬잖아. 유입비 상환인데도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 4번 틀렸죠? 5번.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전세의 목적 부동산에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전전세 했을 때는 원전세도 소멸하고 전전세도 소멸해야 경매 넣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둘 다 소멸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틀렸죠?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지. 3번 내용이 뭔데?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인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도 제3자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3번 맞고.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자, 1번 별표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다 해야지. 있다. 1번 틀렸죠? 2번. 전세권은 용인물권적 성격과 다목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맞지요? 맞아요?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경매 넣어서 우선 매제 받을 수 있으니까 둘 다 겸비하고 있지. 맞아요? 맞고. 3번 또 나왔다. 일부의 전세권 설정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주택의 일부의 전세권 설정하면 건물 전체에 넣을 수는 없다 했잖아. 그럼 3번도 맞아? 지금 답이 1번이잖아 지금. 정신 좀 차리시고. 맞죠? 그럼 3번 맞아 틀려? 맞잖아. 그 다음에 4번 어떻습니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면 전세권은 뭐라고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지금 존속기간이 뭡니까? 시작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 등기는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열심히 나왔었죠 이게. 자, 그러면 4번 맞습니까? 맞고. 5번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인 경우에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 있으면 자 줄 것이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가등기 담보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 시험에 나왔어.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가등기 담보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내용 맞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답이 몇 번 틀렸습니까?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5번.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 되어 있는데 또 나왔다. 또 나왔어.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된 것이라 하고 틀렸죠?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1번 틀렸고 2번은요. 무슨 갱신입니까? 법정 갱신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할 수 있죠. 맞죠?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판서 노트의 몇 페이지입니까? 38페이지 한번 봐봐. 38페이지에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 있죠. 6번째 뭐 적어놨어?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취득하고 제3자에 대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38페이지 맨 밑에 가면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 중에서 1번 건물의 신축하고 쭉 적어놨잖아. 6번째 가면은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권은 생깁니다. 알죠? 자,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5번에 2번 질문 OX X죠. 등기를 하여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해야 되고. 자, 3번 어떻습니까?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약정하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의 경기가 하여야
상대방이 전세권 소멸 통과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 자, 우리가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뭡니까? 소멸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 그래 돼야 되지. 맞죠? 그래서 틀렸잖아. 6개월 경과해야 소멸 통과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소멸 통과를 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해야 되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3번 OX X입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313조 내용입니다. 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각 당사 언제든지 소멸 통과를 하고 몇 월이 지나야 6월. 그럼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 통과하는 게 아니고 헷갈리게 하려고 바꿔놨지.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해야 되지. 그럼 3번 틀렸죠? 4번 어떻습니까? 319조입니다. 전세권은 상린관계도 준용되고 물권적 청구권도 준용된다고 했지요? 준용된다고 해야 됩니다. 4번 X. 5번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을 소멸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용익물권적 권리도 소멸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 갑은 그 소유 X 건물 일부에 관해서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건물의 일부 줄 거 놓고 아까 나왔던 내용 아니야?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해놓은 거야. 자, 1번 무슨 갱신되면? 법정 갱신. 한번 물어볼게요. 1번 OX. 아까 법정 갱신되면 2년 나오다가 이제 1년도 고쳤어 또. 지랄 뭐 생지랄 트는 거지. 맞죠? 왜? 법정 갱신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용은 전에 있는 전세권 기간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라 했잖아. 312조 4항에 보면 나와요. 1년이 아니고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어떻습니까? 318조 내용이야. 자, 기간이 만료 시에 전세금 반환받지 못하면은 겸해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건물 전체에서 넣을 수 있습니까? 문제에서 아까 일부 전세 때 있잖아. 아까 나왔던 거죠. 기출문제. 일부 전세를 하면 건물 전체 넣을 수가 없다. 제가 얘기했잖아. 여기 6층에 겸해를 넣어야 되는데 전체 넣으면 위에 IFC 보험회사 다 티 나온다 그랬지. 캡스 올라가고 난리 납니다. 캡스 올라가고 난리 납니다. 자, 그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또 맞아 틀려? 틀려. 지금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아까 1번에 아까 뭐라 했어? 1번에 법정 갱신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러면 1번 맞다 틀렸다고 했어? 틀려도 되잖아.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은 맞아 틀려? 왜 이래 자꾸? 이거 참 저를 궁제 바칠 목적으로 맞죠? 자, 그래서 2번.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의 전세권 반환받지 못했잖아. 일단 만료 시 줄 거 놓고 반환받지 못했지. 그러면 전체의 겸해 넣을 수는 없어. 일부니까. 맞잖아요? 3번 어떻습니까?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 반환 채권을 타인에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맞고. 자, 4번 어떻습니까?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처에게 양도한 후에 존속기간 만료되면은 을은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없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처에게 양도한 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자, 그러면 전세권자가 누구야? 위에 갑은 X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럼 전세권자가 누구야? 아니, 위에 문제에서 갑은 그 소유의 X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X 갑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잖아. 맞죠? 일부에 대해서 을명의 전세권 설정을 한 거야. 그럼 을이 뭡니까? 전세권자지. 전세권자. 자, 그러면 4번에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처에게 양도했어요.
그럼 존속기간 만료되면은 을은 그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 처에게 넘어갔잖아. 그럼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처에게 해야 되지. 양수받은 사람한테 해야지. 자, 그 얘기하는 거고.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통상의 필요비 청구할 수나? 자, 필요비 청구 안 된다 그랬지. 무슨 비인데? 유익비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장기현 문제 풀고 시도록 할게요. 갑은 자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고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의 전세고 설정기를 마쳤다. 자, 그래 주었다. 그럼 전세고자 누구야? 을이죠. 을. 틀린 것은 돼 있네요. 1번은 1번 맞나요? 전세권의 최장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15년 약정하더라도 몇 년이 됩니까? 10년은 단축됩니다. 맞죠? 자, 2번은 맞아요?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 했죠? 그럼 2번 또 맞고. 3번 어떻습니까?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지상권에도 미치죠? 304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또 법정갱신 나왔다. 너무 잘 나오네. 법정갱신은 을은 전세권의 갱신이 등기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갑에게 대해서 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다 했지. 맞죠? 법정갱신이 되면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5번 어떻습니까? 합의한 전세권의 조정기간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라 그랬죠? 앞에 했던 거잖아요. 나왔던 겁니다. 자,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쉬었다가 지옥군 보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